자, 계속해서 청소년 과학 탐구반 온라인 발표 대회 최종 발표팀 네 번째 팀을 함께 화상으로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충남 삼성고등학교 팀이 되겠는데요. 어떤 발표를 진행할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준비되셨어요? 준비되셨으면 손을 한번 들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고맙습니다. 약간 긴장된 얼굴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지금부터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어텐션을 기반으로 한 동작 예측 기법의 효율성 개선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할 충남 삼성고등학교 2학년 이재훈, 김수아, 박현명입니다. 자율주행 자동차의 보행자 인식, 인간형 로봇과 인간의 상호작용 등 동작 예측은 현재 굉장히 많은 분야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동작 예측이 많은 분야에서 활용되는 만큼 동작 예측 방법론에 대한 논문들도 최근에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기존의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의 어텐션 메커니즘과 입력 데이터 반전을 이용해서 성능을 개선한 형태의 단기 예측 모델을 하나 제시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4월과 5월에 동작 예측 기법의 효율성 개선이라는 큰 주제를 선정하였고, 이에 6월까지 선행 연구를 계속하여 진행을 하였습니다. 7월에는 어텐션 메커니즘과 입력 데이터 반전을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에 적용을 시켰을 때 동작 예측이 더 효율적으로 작동할 것이다 라고 가설을 설정하였습니다. 8월부터 11월까지는 계속 실험을 진행하고 결론을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 주제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키워드는 HRI, 동작 예측, 어텐션 메커니즘 이 세 가지였습니다. 먼저 HRI, 즉 인간 로봇 동작 예측, 인간 로봇 상호작용은 말 그대로 인간과 로봇이 상호작용을 하기 위한 기술을 의미합니다. 동작 예측은 동작 인식을 통해 사람의 동작을 모델링해서 그 모델링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다음 동작을 예측하는 것입니다. 또한 어텐션은 시계열 데이터 처리를 위한 메커니즘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시계열 데이터라는 것은 시간에 따라 측정된 자료, 즉 순서라는 개념이 포함된 데이터를 말하는 것으로 동작 또한 시계열 데이터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어텐션을 이용하면 동작 예측을 개선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선행 연구를 하던 중에 기존의 동작 예측 모델인 시퀀스 투 시퀀스에 두 가지 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고정된 크기의 벡터에 가변적인 크기의 정보를 압축시키면서 정보 손실이 발생한다는 점이었고, 두 번째는 선행 데이터 중요도를 반영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이었습니다. 동작 예측의 경우 효율적인 자료의 압축과 해석이 요구되기 때문에 이러한 단점들은 동작 예측의 효율성과 정확성에 직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텐션 메커니즘과 입력 데이터 반전을 적용시켜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하였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표는 한 논문에서 동작 예측 방법론을 분류해 놓은 것입니다. 이 표는 크게 두 가지 갈래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저희는 이 좌측에 있는 모델링 어프로치, 그 중에서도 가운데 있는 패턴 베이스드, 즉 패턴 기반 모델링 접근법을 중점적으로 참고하게 되었습니다. 패턴 기반 모델링 접근법은 센스, 런, 프레딕트 이 세 가지 단계의 패러다임에 따라 데이터를 학습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참고한 패턴 기반 모델링 접근법을 실제로 사용한 논문을 두 가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행 연구 과정에서 중심적으로 연구하였던 두 가지 논문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에 보이는 이 논문에서는 전 연구에서 예측된 동작이 어떤 구간에서 연속적이지 않으며 하이퍼 파라미터 값의 튜닝이 어려운 점들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RNN 모델의 복잡성과 한 번에 한 가지 동작에 대해서만 학습이 가능하다는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이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시퀀스 투 시퀀스와 레지듀얼 아키텍처를 이용하였으며 샘플링 베이스드 로스와 제로 벨로시티를 제안했습니다. 두 번째로 보이는 이 논문에서는 동작 예측을 할 때 팔, 다리 등 신체를 구분해서 따로 학습을 시키는 방법을 제시하였습니다. 포지티브 로스와 네거티브 로스로 구성되어 있는 컨솔징 로스 방법을 이용했고 단기 예측을 위한 스컬넷과 CRNN,
장기 예측을 위한 스컬티넷을 제안하였습니다. 이 두 논문에서 제안된 모델 모두 이전에 제시된 동작 예측 모델들보다 향상된 성능을 보였습니다. 저희 연구에 대해 소개하기에 앞서서 저희 논문의 바탕이 되는 개념 두 가지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RNN과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입니다. RNN이란 Recurrent Neural Network의 약자이고 순환적인 구조를 가진 신경망입니다. 연속적인 데이터 처리를 위해서 사용되는 네트워크이며 순환하는 경로로 인해 데이터가 순환하여 과거의 정보를 기억하는 동시에 최신 데이터로 갱신될 수 있습니다.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은 시계열 데이터들을 다른 시계열 데이터로 변환하는 데 사용되는 구조이고 RNN으로 구성되어 있는 인코더와 디코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인코더는 어떤 시계열 데이터를 압축해서 표현해주고 디코더는 압축된 데이터를 다른 시계열 데이터로 변환해줍니다. 그리고 또 다른 개념은 어텐션 메커니즘입니다. 어텐션 메커니즘은 문장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정보 손실이 발생하고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을 보완하기 위해 등장한 기법입니다. 디코더에서 출력 결과를 예측할 때 전체 입력 문장을 모두 동일한 비율로 참고하는 것이 아닌 예측해야 할 단어와 연관이 있는 입력 단어 부분에 좀 더 집중하는 어텐션 스코어가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앞선 선행 연구들 기법과 저희가 제시한 어텐션 메커니즘을 활용한 경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실험을 설계하였습니다. 따라서 실험의 조작 변이는 선행 연구에서 제시된 각종 기법이며 통제 변이는 소프트웨어의 정속성 보장과 데이터셋, 하드웨어 스펙 등입니다. 이에 따른 종속 변이는 예측 모델과 예측치의 실제 데이터 간의 오일러 앵글로 표현된 민 스퀘어 에러로 표기했습니다. 저희의 실험은 구글 콜앱 환경에서 진행되었으며 각종 환경의 구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는 실험을 위해 다음 그림과 같은 모델을 설계하였고 실험에는 GRU셀, 반나우 스타일, 어텐션이 사용되었습니다. 실험에 사용된 데이터셋은 H3 UM 데이터셋의 워킹 동작이며 예측은 이전의 1초의 데이터를 통해 이후의 1초의 동작을 예측하는 것이 단기 동작 예측으로 설정하였습니다. 트레이닝은 5만 회, 10만 회를 트레이닝한 모델에 각각 임의에 동일하게 추출된 데이터에 대해 테스트하는 것으로 오차를 계산하였습니다. 이 그래프의 X축은 사용된 데이터이며 Y축은 그에 따른 민스퀘어 에러를 계산한 결과입니다. 괄호를 친 10의 표기는 10만 회 테스트를 진행한 모델입니다. 저희는 실험에서 기존의 연구에서 제시되었던 레지듀얼 커넥션이 매우 좋은 성능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신경망의 부하를 줄일 수 있는 해당 모델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한편 어텐션을 사용한 경우에도 기본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과 샘플링 베이스드 로스를 적용한 모델에 비해 성능 향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저희가 부수적으로 테스트했던 입력체 반전의 경우 이 상황에서는 큰 효과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저희는 이 실험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습니다. 먼저 가설로 설정했던 어텐션의 성능 향상을 실제로 확인해 볼 수 있었으며 따라서 동작 예측에서의 어텐션의 적용 가능성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실험을 통해 구체적인 어텐션을 사용한 모델을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본 연구는 기존에 제시된 다양한 기법들을 모두 테스트하지는 못했다는 점, 특히 실험에서 좋은 성능을 보였던 레지듀얼 커넥션과 어텐션의 동시 사용에 대한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한계점으로 들어야 할 것이며 기존에 제시된 연구들에 비해 선행 연구가 부족했다는 점도 추후 보완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희는 본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장기 동작 예측을 포함한 보다 다양한 실험 환경을 통해 어텐션 메커니즘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연구가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모델의 구조가 실제 인베디드 시스템에 적용 가능한가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에 더해 오른쪽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실제 솔루션으로서의 적용에 관한 문제에 있어
컴퓨터공학뿐만 아니라 로봇공학, 전자공학 등 타 분야와의 융합을 통한 연구가 더욱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충남 삼성고등학교 팀의 발표가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SC였습니다. 지난 이틀간 그리고 오늘까지 발표 준비하고 또 함께 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수고하셨고요. 예, 저희 세 분께서 함께하고 계시는데 혹시 준비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는지 좀 한번 여쭤볼까요? 저희 심사위원 여러분들 질의응답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갑작스럽게 이제 최종전 연락을 받아서 네. 또 데이터를 정리하고 하는 과정이 좀 급하게 진행된 점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고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팀원들끼리 모여서 대화를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들이 부족해서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함께 모이지 못한 어려움이 좀 있긴 했겠지만 그래도 열심히 준비 잘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심사위원 여러분들 질의응답 진행을 할 텐데요. 2층에 지금 보고 계십니다. 심사위원 여러분들 질의응답 시작해 주실까요? 예, 혹시 제 목소리 들립니까? 네, 예. 먼저 저희 앞 발표회에 원래 이제 심사위원분들이 질문이 많이 준비되어 있었는데 서로 간에 사인이 좀 안 맞아가지고 질문을 못하고 넘어갔었습니다. 그래서 이번부터는 마지막 질문자가 마지막 질문이라고 이렇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보면은 이 남녀노소 차이에 따른 동작이 매우 상이할 겁니다. 아시겠지만 어린 아이라든지 아니면 치매 노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지금 예측이 불가능한데요. 지금처럼 동일한 상태로 진행하는 것보다 먼저 안면 인식이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범위를 좁힌 다음에 그에 따른 데이터셋을 학습시켜서 분석하는 그런 방법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 아이디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저희가 사용한 데이터셋에 대한 얘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HT3UGAM 데이터셋은 한 10명 이상의 전문 배우로 구성된 데이터를 여러 차례 학습을 시키면 여러 차례 이 3D 데이터로 만들어서 이제 제시를 한 모델입니다. 따라서 이 모델에서 어느 정도 다양성이 보장된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안면 인식을 포함한 통합적인 솔루션의 제시는 분명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실제로 로봇에 적용되려면 그 모델이 충분히 효과적이어서 인베디드 시스템에 적용돼도 시스템에 부하가 걸리지 않을 정도여야 될 겁니다. 특히 동작 예측은 워낙 단기간에 일어나야 되는 일이다 보니 동작 예측이 1초를 예측하는데 1초 이후에 예측이 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까요. 그런 기술이 충분히 발전한다면 그 모델도 충분히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이런 기술을 통해 가지고 새롭게 인식된 동작도 데이터셋에 계속 추가되면 정확도가 더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심사위원분이 질문을 해주시겠습니다. 다른 분이 먼저 좀 질문. 제 목소리 들리나요, 여러분? 네, 들립니다. 네. 네, 제가 궁금한 게 지금 이론적 배경에서 어텐션 메커니즘을 소개를 했고 해당 내용을 적용해서 네트워크를 구성한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그 제안한 네트워크 구조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기존에 여러분들 찾은 네트워크 구조 대비 어떻게 변경을 했는데 단순히 변화했다는 내용 진술만 하는 것보다는 이런 데이터셋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학습시키기 위해서 내가 기존의 네트워크를 이런 식으로 변화했다는 식으로 좀 설명 부탁합니다. 화면 공유할 수 있나요? 네, 해주세요. 네. 이제 저희 그림을 보면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좌측에 보시면 인코더 디코더 모델이 나타나 있는데요. 본래 인코더 디코더를 사용하는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의 경우 디코더의 마지막 아웃풋이 히든 스테이트 벡터가 되어 인코더의 첫 번째 인풋으로 히든 스테이트 인풋으로 적용이 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될 경우 전에 있던 데이터들을 하나의 고정된 크기의 벡터로 압축하는 과정에서 데이터의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을 뿐 아니라 선행 데이터들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쉽게 학습할 수 없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왼 좌측에서 볼 수 있는 모델을 보시면 이 인코더의 아웃풋들이 어테인션에 적용되고 그 어테인션에 적용된 데이터들이 다시 디코더에 적용되는 과정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때 디코더의 하나의 셀에 대해서 그 셀의 히든 스테이츠와 인코더의 히든 스테이츠를 비교하여 그 둘이 얼마나 유사한가를 측정함을 통해 스코어 함수를 만들고 이 스코어 함수를 인코더의 값에 다시 적용함으로써 그 인코더의 값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테스트할 수 있게 만든 것이 어텐션 메커니즘입니다. 따라서 인코더의 어떤 동작이 예를 들어 우리가 인사를 건넨다고 하면은 인사를 건넬 때도 인사에 어떤 특징적인 동작이 존재할 수밖에 없고 그 동작을 어텐션 메커니즘이 파악할 수 있다면 보다 효과적으로 동작을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모델을 설계하였습니다. 네, 얘기 설명 잘 해주셨고 잘 들었습니다. 비교를 하는 형태의 네트워크를 추가를 해서 성능 향상을 했다고 했는데 비교를 하지 않은 네트워크와의 대조는 좀 진행을 해봤을까요, 그러면? 이제 네, 저희 테스트 데이터를 보시면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nothing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순수한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의 경우고요. 어텐션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 것이 저희가 사용한 어텐션을 적용한 경우입니다. 그때 이제 미스퀘어 에러를 보시면 성능 향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데이터가 미스퀘어가 학습이 끝난 다음 최종 데이터만 제시를 한 것 같은데 이포크에 대한 그 에러율 감소 경향이나 아니면 그러니까 학습 샘플 개수에 따른 에러 감소 데이터는 좀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설명이라도? 예. 네, 이 포크에 대한 그 감소 데이터는 저희가 추출을 해놓은 게 있긴 합니다만 여기 추가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이제 확인을 해봤을 때는 처음에 초반부에 감소를 하고 뒤쪽에는 감소폭이 굉장히 작아지긴 합니다만 여기에서도 볼 수 있듯이 5만회, 10만 회를 비교해 보면 10만 회에서 다소 감소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예,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최종적인 물론 에러 값도 중요하긴 한데 얼마나 해당 네트워크가 빠른 속도로 학습을 하는 중요한 척도일 것 같아서 그런 내용들이 지금 있다고 하니까 그런 내용들이 좀 네네. 보완돼서 뭐 보고서가 작성이 보충되거나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발표를 나중에 할 기회가 또 있다면. 네. 네, 제 질문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네, 제 말 들리시나요? 네네, 들립니다. 네, 앞에 그 위원님께서 또 유사 질문을 해서 그 질문은 빼고요. 지금 사용하신 방법 중에서 앞에 선행 데이터 1초를 이용해서 이후 데이터 1초를 예측하셨잖아요. 네, 혹시 좀 그냥 그 질문도 그냥 하나 맞아 할게요. 혹시 속도에 대한 그 처리 속도에 대한 데이터는 가지고 계신 거라고 말씀하신 건가요? 조금 전에? 방금 전에 이야기한 거는 그 테스트 트레이닝을 진행함에 따라 얼마나 오차가 감소하는가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고 네.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거꾸로 지금 처리하는 실시간으로 이렇게 RNA 처리하는 시간에 대한 정보는 실험 데이터는 가지고 계신가요? 저희가 그거는 추가로 실험을 진행하지 못해서 결론 및 제언 부분에 인베디드 시스템의 적용에 대한 이야기를 넣었습니다. 그러면 1초에 대한 선행 데이터를 가지고 1초 이후를 예측을 하는데 실제 연산 처리가 실시간으로 안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현재의 수준은? 저희가 그 정성적으로 판단하기로는 예측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량적인 데이터는 제공하지 정성적으로는 못했습니다. 어떻게 판단을 하시고 계시죠? 가능하다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네, 저희가 그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각 스텝이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를 정성적으로는 확인을 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시퀀스의 이전의 사전의 문제점으로 그 이전 데이터에다가 웨이트를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단점으로 뽑으셨는데, 그럼 지금 사용하신 방법에는 이전 1초 데이터에 웨이트를 주셨나요? 네, 주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주셨나요? 어텐션 메커니즘의 구조 자체가 기존 데이터에 웨이트를 주는 방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웨이트의 설정은 어떻게 하셨나요? 네, 방금 전에 그 화면 공유를 해서 다시 말씀을 네,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서 어텐션 메커니즘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어텐션 메커니즘의 구조 중에서 저희가 사용한 바나우드 어텐션의 경우는 디코더의 하나의 셀과 인코더의 하나의 셀에 히든 스테이트에 각각 가중치를 두고 그 둘을 더하고 거기에 하이퍼블릭 탄젠트 함수를 적용해서 스코어를 계산하게 되고요. 이 스코어를 디코더 셀에 대해 각 인코더 셀에 대해 계산한 것을 다시 소프트맥스 함수를 통해서 0에서 1 사이의 값으로 확률치를 내어 그것을 인코더 값에 다시 곱함으로써 인코더 값에 대한 가중치를 설정하고 그것을 디코더의 아웃풋에 더해줌으로써 디코더의 값에 가중치를 적용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짧게 그냥 하나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텐션을 그동안 휴먼 액티비티에다 사용하지 않은 이유가 좀 딕셔너리랑은 조금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 하나만 대답을 좀 해주십시오. 휴먼 액티비티를 예측하는데 어텐션 기법을 적용하는 것과 말 그대로 그냥 우리가 자연어를 처리할 때 어텐션 기법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휴먼 액티비티 경우 자연어 처리에 비해서 데이터의 상호 연관성이 그 시간에 따른 상호 연관성이 더 적습니다. 그리고 그 자연어 처리에 비해서 어떠한 특정적인 단어가 문장 전체의 경향성을 결정할 가능성이 약간 더 적기 때문에 자연어 처리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성능 향상이 적을 수 있다는 생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질문,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고등부 발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